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수료장 수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학교 특색을 우리가 잘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왜 학교를 안 다니느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외부에 나가면 뭐 거의 매번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알린다는 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만 얘기하면 그것만 갖고도 우리 학교는 알릴 게 너무 많죠. 요번에도 전국 해양 스포츠대회에서 중등부가 2등 했지? 초등부가 3등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로 수학여행 가요. 그것만 해도 다른 학교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송, 전국 신앙송대에 나가는 게 지금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벌써 1등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 못 나간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1년 동안 받는 전국대회, 강릉대회 말고 강원도대회 말고 전국대회 표창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중1 이상에서 못 받는 애는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네. 전국 1등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데 나가는 데마다 다 하는 얘기가 아이들을 얼마나 가르쳤겠느냐, 교정시켰겠느냐. 저희는 수능을 본다 해도 수능까지도 전혀 준비 없습니다. 우리 학교 오면 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필요하면 검정고시를 보든지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가장 답답한 게 그러면 검정고시 준비를 어떻게 시키나요? 안 시킵니다. 그러면 아니 안 시키는데 어떻게 그러면 붙나요? 뭐 요번에도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를 따라온 애들은 제일 높은 점수로 붙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면 검정고시 같은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나 봐요? 전혀 안 가르칩니다. 우리 학교 교과서나 교과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거니까 필요하면 일본어, 중국어 그냥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초한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한 나라에 유방하고 초평 항우가 어떻다 그러면 그냥 적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뭐를 못하느냐 하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 과목에서도 저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학교 오면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학교 아이들은 특수한 애들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어버리는 거죠. 특수한 애들은 이제 좀 어려운 학교들 시험 쳐서 전국이 어디 이런 데가 가는 데가 특수학교고 우리 학교는 한국화가 얼마나 덜 됐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 같은이라는 말이 참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아이 같다 그러면 막 아무 때나 울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왜 이런 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걸으시다가 한 아이를 안고 말씀하시되 이런 아이
너희가 이 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부처님, 제발 아이 같아라. 이런 아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세상물정을 모르는 아이.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그 의대 그 신입생이 2,000명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강남에서 초등학생 의대반이 생겼는데 생긴 지 3일 만에 더 이상 이게 등록이 안 된답니다. 꽉 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잘못됐으며 뭐가 잘못됐으며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다면 이런 걸 가정해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보내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거하고 똑같이 대부분의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그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것이 유지되는 필요 경비를 되는 주체가 되지요. 제가 젊었을 때 제 친구 중에 이제 학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꽤 좋은 데를 많이 들여보내서 어떻게 그렇게 들여보내니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들여보내? 어차피 다 똑같아. 비슷비슷해. 다만 어디는 뭐 서울에 있는 산이죠. 어디는 스카이, 어디는 서울대. 이렇게 들여보내는 게 좀 다를 뿐인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1%, 0.몇%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얘네들 그거 들어가는 동안 선생님하고 학교 운영하는데 그 돈 대신 애들이 나오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가 됐든 저런 의미가 됐든 뭐가 잘못됐는가, 뭐를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는가, 뭐를 안 하면 되는 거를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알지 못하면 우리 학교에, 심지어는 우리 학교에 와도 별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100을 얻을 수 있는데 10도 못 얻는 아이들이 생겨요. 근데 가끔 생기지만 불쌍하게도 그 아이는 들어올 때부터 대부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잘 들으세요. 부부간에 사랑하라. 저번에도 들은 얘기인데 또 이렇게 되는 집안이 부부간에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 부부간에 사랑하라 그러면 이쪽에서 듣고 이쪽에서 들을 때 옛날에 제가 전국에 이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다녔는데 한 11년 동안 다녔습니다. 충무 있죠, 충무. 충무를 갔더니 충무 그 지소장님이 오늘 말씀 듣고 제 인생이 다 변했습니다.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러니까 맨날 제가 하는데 전국에 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산 지부장님이 한 8개월 그 정도 따라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에 2~3번씩 했어요. 그걸 하나도 안 빼놓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들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처음에 그랬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듣고 나니까 이제 알겠다 생각 들고 3달 듣고 나니까 이제 알겠다 생각 들고 8개월을 지금 듣고 나니까 아하 이제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 옆에 경남 지사장님이 계셨는데 3년 정도 들으면 이제 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만 아이들이나 학생들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보다 100배나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게 어려운 말이 되냐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왜 교육 수준을 높여야 되고 왜 선진국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어디에 있냐면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깨달음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의 실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시험지 계속 문제 풀어서 그 점수가 적당히 나오면 그걸 보고 아 우리 애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8, 9%는 그거 유지하기 위해 돈 내주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97, 8%는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도 실력이 안 오르니? 라는 아픔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만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학교에 지금 가면 이제는 초등학생들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생들은 떠들으라고 잠 안 잤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잔답니다. 예. 이상하게 잠을 자는 거는 그런 대로 안 혼나는데 떠들면 혼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했던 얘기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에. 자, 여러분들이 학부모 교육에 지금 오전 10시에 하신데 나왔으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초등학교 중학생이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수학 시간이에요. 자, 만화책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잠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음악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기서 좀 뛰면서 운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자잖아요. 자는 것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님의 인식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인식도.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느끼냐? 자식은 느끼는데 부모는 못 느낀다. 이래도 안 되고요. 부모는 느끼는데 자식은 못 느낀다. 이래도 답 안 나옵니다. 언제만 답이 나오냐면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가정만 특별히 그런 가정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 제가 아이를 키우다시피 했죠. 밤에 야 오늘은 별이 잘 보인다. 별 보러 나가자. 여러분 저는 하늘의 별을 한 개도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기하실 겁니다. 또한 야 저걸 어떻게 다 제가요 무슨 대학 강의 가고 뭐 박사 가서 뭐 강의 가면요 강의 끝나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질문이 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많이 압니까? 교수님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매일 이것만 해요. 처음에 그 질문이 이해가 안 가다가 나중에 내 질문에 대답해주고 내가 대답해줄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하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하니? 여러분들 부모님들까지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러 다녔잖아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기억나요? 안 나요? 시험 보기 전에는 알아요? 모르는 건 선생님도 알아요. 부모님도 알고. 그래서 뭐예요? 예상 문제 줘요. 예상 문제 주고 뭐 줘요? 시험 범위 줘요.
요거를 일반 선진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컨닝이라고 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중에 모 대학 교수가 있는데 결혼하고 독일로 유학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독일에 가가지고 아이가 둘 있는데 초등학생이 둘 다 전교 1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방송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가 촬영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다 만들어가지고 이 집에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촬영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PD가 근데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얘 둘 다 전교 1등을 계속해요? 어떻게 만점을 맞아요? 그랬더니 예, 이 친구가 생각 없이 당연히 한국식으로 저희는 뭐 아이들을 그렇게 점수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 시험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문제집 풀어보고 그랬더니 잠깐만요. 뭘 풀었다고요? 문제집이. 거기서 촬영기에 다 끝나고 그 방송국 사람들한테 그 계속 치우는 동안 훈계들을 깝니다. 자기 자식인데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입니다. 어떻게 이 초등학생을 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에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문제집을 풀릴 수가 있는가? 왜 컨닝을 부모가 가르쳐 주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컨닝을 부모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하고 특별한, 그죠? 어차피 몇 점이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점수만 높게 나오고. 빤히 컨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부모님들한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4년 정도 질문을 해볼까요? 대답을 하신다면 그 과목에 학원 선생님을 하시거나 학교의 그 교육 과목 선생님을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워요. 단 한마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만든 이유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울었어요. 한 40대까지. 그냥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건물에 학원이 있는데 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됐네. 가방이 한 얘만해. 그런 걸 끼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이 어느 거란 말이에요. 핸드는 손, 폰은 소리. 영어로는 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배터리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죠. 하나하나 돼 있는 걸 영어로 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포라는 단어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을 세포라고 외우면 죽을 때까지 셀 하나의 뜻의 100분의 1도 외우기 전에 죽습니다. 셀 세포라고 외웠는데 벼랑간 셀이 배터리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형무소 가면 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있죠. 형무소 방이 영어로 셀입니다. 어떤 단어든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한국의 뜻을 말해줄게요. 아마 보통 최소한 아무리 쉬운 단어도 고의 뭐 이런 단어 한 3,000개 이상을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 있는 겁니다. 야, 쟤 멋있어. 멋있다는 말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멋있다가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농구 잘하는 애한테는 뭐예요? 농구 잘하는 게 멋있다요. 모델한테는 키 큰 게 멋있다요.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 잘하는 게 멋있다요. 멋있다 뜻을 1. 키가 크다.
이게 맞아요? 이 점수가 높다. 근데 요건 또 10개 이상 쓰면 어때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3,000개가 아니라 3만 개도 넘는 뜻 중에서 10개 정도 써놓는데 이 중에 맨 앞에 하나를 외우면 중학교에서 그나마 공부 잘하는데 2개를 외우면 고등학교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듭니다. 3개 외우면 대학교 때도 작은 탐냅니다. 제가 아무 단어로 이게 뭐예요? 스피커입니까? 스피커예요? 그럼 요 밑에는 좀 동그라네요? 요 위에는 작네요? 이게 뭐예요? 요 앞에 요 막은 건 뭐예요? 이 전체 통 이거 집어넣는 이 통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영어가 어려워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뭐를 집어넣다가 영어로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요 껍데기를 하우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렇게 생긴 것들, 바람 좀 통하고 구멍 난 이것들을 갖다가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하셨으면 스크린을 모르세요? 하우스를 모르고. 여러분 방충망이 영어로 뭘까요? 스크린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면 문 있고 그 바깥에 스크린 방충망 돼 있죠? 그 문을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겁니다. 스크린 도어 한국 사람이 해석을 못합니다. 화면도 영화관에 화면인 줄 알아요. 그걸 스크린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스크린이에요. 요게 위에가 조그만 거하고 밑에가 큰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소리를 하나가 낮은 영역에서부터 높은 영역까지 다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낮은 음만 내고 요거는 높은 음만 내게 했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만드는 기술자들이 재미있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거는 개 짖는 소리라고 하고 요거는 새 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개가 좀 큰 게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영어로 우프라고 합니다. 우프. 여러분 영화 보거나 만화 보세요. 우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ER 붙여갖고 우퍼인데 한국 사람이 우퍼라고 합니다. 요거를 요 위에 거를 새 짖는 소리라고 해서 새 짖는 소리가 짹짹이잖아요. 미국 사람 귀에는 요게 트윗 이렇습니다. 그래서 짹짹거리라고 트위터를 그렇게 쓰면서도 이 작은 스피커 이름은 모릅니다. 트위터인지. 그래서 트위터는 저기 제가 만들어내서 열심히 노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위터의 뜻을 어떻게 해요? 말만 하세요. 돈만 주시고 3,000개의 뜻을 금방 만들어내요. 아무거나 여러분 이거를 우퍼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발음입니다. 어차피 못 써먹습니다. 우퍼 해서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원어민들하고 여러분이 하나라도 안다면 요 촛불이 주황색이죠. 바깥쪽으로는 자세히 보면 약간 하얀색, 파란색. 여러분 센 촛불 보면 파란색.
볼 겁니다. 요거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자, 안에 있는 빨간색 불의 이름이 뭐예요? 밖에 있는 파란색 불 이름은 뭐예요? 요거 초등학교 5학년에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아니 세상에 산화와 환원 다 배워놓고도 산화형, 환원형을 몰라요. 어차피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산화가 뭔지 환원인지 고등학교 때 수업 때 잠만 자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해서 푼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산화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미친 사람. 영수 사람들 산화와 환원은 영어로 뭐예요? 내 자식이 그거를 묻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인마 너 미쳤냐? 그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근본적으로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모국어를 할 줄 압니다. 2살, 3살. 이 능력을 없애는 것을 교육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2살 때 한국어라는 어려운 언어를 배운 애들에게 우리 집 애들은 글쎄요 4개국에서 5개국 저는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지금도 쉽게 이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 해야 그럼 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그죠? 그럼 뭐 공부할 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2살 때 같은 어린아이 같아 있으면 됩니다. 열등이 되우시. 응? 저게 뭐요? 그리고 한 달 후면 제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로 씁니다. 다른 애들은 가나카나 히라카나 외우고 있을 때 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죠? 1582년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진의 해내에 의해서 죽었을 때, 예,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전국 통일 그 생목부 지다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는데 이러고 나니까 전부 전국 시대고 오랜 동안 군인만 하다가 농사를 질 줄 모르는데 배란간 평화가 오니까 어떻게 못해. 그래가지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게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했더니 임진은 뭐예요? 이렇게 돼서 사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딱 10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쉽지 않으니까 1, 2, 3, 4, 5, 6, 7, 8, 90이잖아. 그래서 봤더니 갑자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4년이야. 이게 10개가 맞으니까. 을자는 무조건 5년이네. 저 아주 어렸을 때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거 배운 게 있을까요? 물어봤다가 그렇게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물어서 욕 얻어먹지 않는 아이는 어차피 학원 다니고 개인 과외하고 어차피 해봤자 아무 결과가 없는 애입니다. 그런데 걔를 갖다가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이 호기심을 갖게 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걔랑 같이 뛰어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양탄자예요?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양탄자가 무슨 뜻이에요? 양이 뭐고 탄이 뭐예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가르쳐줘요. 양탄자.
이제 거기서 끝. 양탄자가 무슨 뜻이야 아빠? 이러면 너는 왜 그런 것만 묻니? 이게 애 잘못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 말에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강의 가면 무슨 대학이든 대부분 막론하고 제 소문이 나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정말 교육에 의미 있는 교수님들이 아유 교수님 저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저라도. 근데 지금 못 가르쳐 드려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정에서 정상적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학교에 갔다 왔어요. 뭘 배웠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부모님들은. 네. 몇 점 맞았어만 관심 있어요. 근데 몇 점 맞았어? 아빠 이게 몇 번 문제가 이러면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아 나도 모르니까 같이 알아보자가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뭐만 남아요? 오직 감정만 남아요. 네. 집에서도 안 쓰고 선생님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는데 애가 혼자 그걸 갖다 궁금해해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기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럴 때도 야 밤에 별 떴다 별 바라보자 저 별은 무슨 별? 아빠 몰라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하면서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면 아 어떤 별은 어디 있나는 대충 알고 아빠 저 별은 이름이 뭐야? 이름을 스스로 물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르쳐주거나 모르면 같이 하면 되는데 평소에 여러 번 하늘에 별이 있는 거 알지만 하나라도 아세요? 제가 저기 우리 집사람하고 이집트 여행 갔다가 이집트 여행 가이드가요. 우리 별이 잘 보니까 별 보는 밤 시간을 갖자고 모였는데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계산하니까 이름이 왜 북극성인지. 여러분 북두칠성은 그리스 신화로 가면 몰라. 저기 깔리스토예요. 그러면 깔리스토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 한국의 어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물으면 야 내가 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 묻는 건데 나도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되살려야 되는데 꿈을 되살릴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차단을 해서 애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요? 역시 감정적인. 옆집 애가 뭐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물을 빠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빡빡 소리지고 옆집 애가 그 자식이 왜? 그죠? 하나의 동물이 되고 나야만 자기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보통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요 정도 설명했는데도 지금 로지 선생님 주위에서 시간 너무 길다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듣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교육부에서 교육부 강사로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 질문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고 공부하란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삶과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다시 조금 안 된다. 학원 교육해보자. 학원 선생님 교육해보자. 학생들 교육해보자. 부모님 교육해보자. 하다가 내려온 게 내가 직접 애들 가르쳐서 보여주니까 내려왔어요.
근데 뭘 보여줘? 사람들은 성경만 봐요. 우리 학교 오면 어때요? 대학생도 초등학교 가기 못 쫓아와요. 그러면 전부 뭐라 그러면서 가요? 여기는 천재만 뽑았네요. 뭐. 언제 천재 뽑았어? 여기 오신 분들 알잖아, 자기 자식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는 부모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 못하면 어디 와서 해달라. 제가 신문에 논설 쓰고 막 해주는 게 뭐예요? 교육의 근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말고 다른 거 얘기해봤자 욕만 먹어요. 너 학교는 천재만 뽑았자. 근데 저 청주 있을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 교육을 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안 바뀌면요 의미 없어요. 가정에서. 예. 가정에서 의미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재미있다가 왜? 아 요거 하라고? 요거 금방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식이란 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한다. 이것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자식을 껴안아주가 용기를 주가 이거 아이 망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이들 눈 한 번 못 쳐다보고 아이들은 무조건 가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네가 지금 나올 대답을 선생님 태어나기 1학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는 예라고 지금도 잘못하네. 너는 예라고 대답할 거야. 네가 가능하면 피해봐. 너 일부러 나빠지려고 이러니? 너 알면서 이런 나쁜 행동을 한 거야? 아니요. 그래 아니오라 그랬지. 앞으로 붙일 거야? 얘 말고 다른 대답 해봐. 자, 이제는 아무 대답도 안 할 거야. 이제는 자, 너 왜 그랬는지 선생님과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할 거야를 떼놓고 다른 걸 한번 선택해. 근데 이상하죠? 왜 한국 부모님들, 한국 선생님들 다 알면서 그거에 뭐하러 물어보고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정학 주고 왜 그래요? 예? 담배 냄새 푹푹 나는 애도 너 담배 폈지? 아니요. 이래야지. 담배 푹푹 내는데도 담배 폈지? 네. 그럼 이 자식들 왜 그래요? 서로가 알면서. 그저 거짓말을 종용하고 강요하는 것이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이 우리가 선진국이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음악 들으면 베이토벤, 피아노, 콘서트, 3번 난 들어보면 그러면 거기서 애기면 이런 대답해. 아빠 콘서트가 뭐야? 여러분은 안 알고 컴퓨터. 그런데 커서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기괴한 것을 갖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에 가지고 엄마 아빠 마이크가 이게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왜 그런가 보자. 요 안에 이 빈디 같은 게 있어. 그게 막 떨어서 그 안에 공기를 떨게 하거든. 그건 뭐라 하는 줄 아니? 여러분 행정막 용어는 뭐예요? 그것도 이제 의료 용어니까 물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행정막이 다이애프레임입니다. 다이가 줄이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다이애프레임. 뭔가를 중간에 맞는 건 다 다이애프레임입니다. 그런데 마이크 이걸 한국말로 뭘 하는지 내가 저로 모르니까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이렇게 보면 비닐로 있죠. 여기서 말하면 툭툭 떨려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요게 작은 거 같지만 요 안에서 그거를 전자화 시킵니다. 그 공기에 떨리면. 그래서 전자신호로 바꾸어서 전기를 통해서 여기로 가면 여기서 전지 신호를 뭐로 바꾸냐 하면 전기와 그러니까
전기가 매그릿이 뭐죠? 자석에서 나오는 거 알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스피커 뜯어보면 전부 뒤에 자석이 있는 겁니다. 자석을 해서 요 앞에 보면 동그란 것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놈도 자석입니다. 그런데 요건 전자석이고 요거는 진짜 자석이에요. 그래서 전기 자석을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면 얘는 플러스라고 칩시다. 뒤에가 플러스로 바뀌면 얘는 밀어내겠죠. 마이너스면 떨려 들어가겠죠. 요 정도를 여기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여기에서 그거 하는 겁니다. 소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소리가 재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알아보면 참 좋죠. 너 그 요번에 시험 보니? 이렇게 해갖고 애 야단치려고 그렇게 되면요 계속 감정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가 아빠 엄마하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는 왜 나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럴까? 어떻게 키웠는지 난 나하고 무슨 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찾자고 하니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이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 아니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보면 강남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는 안 나와. 아무리 노벨상 어쩌고는 안 나옵니다. 무슨 지가 좋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지. 노벨상 나왔어. 야, 이게 이 교장이 이렇게 파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저에게 듣는 얘기, 떠듣는 얘기하고 떠듣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떠듣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학교와 가까워질 필요가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근데 저런 거구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할게요. 여러분 제가 교육을 시작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 게 왜 계속해서 그죠? 부자들, 똑똑한 놈들은 왜 계속 그러고 왜 힘들게 사는 사람은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벌써 자연권이 나오고 선부인권론이 나오고 사회계약론이 나온 지가 얼만데 아직 이러고 있는가? 그게 국립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과 일반 백성의 관계였지만요 지금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관계가 크게 안 바뀝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가 크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가정은요 애가 크는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냐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꾸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강남 애들이 강남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강남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더운 여름 되면 걔네들은 전부 뭐 하와이 가 있고 이러고 있고 수영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왜 공부를 더 잘하고 서울대에 더 들어가죠? 평소에 부모랑 나누는 대화, 그 아이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일 뿐입니다. 우리 집 애가요, 며칠 전에 애들 만나고 왔지만 나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애가 걔가 한 4개국어, 그 동생이 한 5개국어, 걔는 미국, 캐나다 했고 작은 애는 영국, 런던 대학교 유학하고. 여러분 제가 돈이 있어 시킨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시키는 게 그냥 내 클래스기 때문에 시키는 거고, 어렸을 때 그 조그만 애 돌 때 7개 나라에서 영사관에서 영사들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그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면 어때요? 영어로 대화하다가 일본 영사관하고 얘기할 때 일본어로. 응?
뭐 독일 사람하고 독일 사람. 응? 여러분 어떻게 다른 애들이 실력을 당해볼까요? 학교 공부 일부러 꼴찌 만들었습니다. 공부 못하게 학원 안 보내고 하여간 시험 봐가지고 뭐 전교 꼴찌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그러면 야단칩니다. 너 공부했지? 문제집 풀었지?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꼴찌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나사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전국 1등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는 전교 꼴찌인데 어떻게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한국 사람은 들어가기도 힘든 나사를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되는 방법만 완벽히 아는데 그것만이 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제 얘기 들으세요. 제 얘기 들으시고 집에서도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그따위 말을 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이라고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하고 그냥 묶어갖고 이게 왜 떠올라요? 위에서 보는데 왜 떠올라요? 밑으로 더 가라앉아요. 야 희한하다. 이거 매듭누리가 발견한 겁니다. 매듭누리. 응? 아침에 예? 그 산책하다가 또랑이 있는데 어떤 데는 물이 넓고 어떤 데는 좁아. 근데 똑같은 물이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어디는 물이 이렇게 넓고 어디는 이렇게 좁아. 근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하, 물이 좁은 데서는 더 빨리 내려가서 결국 시간당 어느 범위의 물의 양은 똑같은 거구나. 더 빨리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여기 뭉쳐있는 건 압력이 더 높다. 그래서 압력과 속도는 반대이 안 돼. 그러니까 공기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여기를 흐르게 하면 이 속도가 빠르니까 이쪽에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종이가 올라오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비행기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행기가 이런 기류를 치고 올라가는 줄 아는데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불안해서. 공기가 비행기를 위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위에 압력이. 그래서 비행기의 날개가 위에가 동그랗고 밑에가 수평이죠. 그 이유가 여기서 헤어진 공기가 여기서 만날 때 얘는 1m 여행했는데 얘는 1.2m 여행했다고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이 위에가 어때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기압이 더 낮아져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위로 뜨는 거지 밑에서 떠받들어서 위로 뜨는 게 아니에요.